HLB가 600만 주가 넘는 거래량으로 오랜만에 시원한 상승이 나와주었습니다. 직전 영상과 장전 코멘트에서는 핵심 변곡점인 63,000원 위에서 3거래일을 유지하며 안착에 성공했기 때문에 해당 구간은 이제 지지력으로 변모했다고 말씀드리며 이제는 해당 지지력을 발판 삼아 추가 상승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해드렸는데 거래량을 동반하며 10.3% 상승이 나와주었습니다. 금일 정규장 마감 직후에는 전환사채 발행 소식이 나오며 시간의 거래에서 1.65% 하락했는데 이 부분은 영상 후반에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분석할 때 주가의 등락보다 거래량이 우선이라는 것은 가장 기본이 되는 차트 이론입니다. 금일 나온 615만 주의 거래량은 HLB 역사상 역대 47위에 해당될 만큼 강력한 거래량입니다. 610만 주대의 거래량이 자주 나올 것 같지만 거래가 본격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한 2018년 이후로만 살펴봐도 1년에 대여섯 번 나오기 어려운 거래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요 저항 구간을 돌파한 이후 강력한 추세 상승과 함께 나와준 금일 거래량은 등락률 이상의 가치가 있다는 것에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 영상과 장전 코멘트에서는 주요 변곡점에서 안착을 하게 되면 강력한 상승 시그널로 연결될 때가 많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당연히 가장 중요한 것은 저항대 중에서 변곡의 핵심 포인트를 파악하는 것이며 다음으로 해당 구간 위에서 최소 3거래일을 유지하는지 체크해야 합니다. 왜 3거래일을 유지해야 안착했다고 평가하는지에 대해 문의하신 분이 계셨는데 저항 구간을 돌파하고 최소 3거래일을 유지하면 추가 상승 가능성이 70%를 넘어선다는 것이 수많은 차트를 데이터 마이닝해서 유의성 있는 통계를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차트를 데이터 마이닝하여 고유 패턴을 확인할 수 있는 능력이 있거나 혹은 차트에 숙련된 인사이트가 있다면 당연히 해당 구간을 추격 매수의 포인트로 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상방 세력들이 페이크를 구사하거나 상승의 시그널로 활용하는 등 상황에 따라 의도적으로 컨트롤하는 경우도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최근의 HLB 차트는 굉장히 기본에 충실한 돌파 패턴을 보여주었는데 이렇게 기본에 충실한 차트는 돌파 이후에도 추세 강도를 유지해주는 경우가 많으며 금일 상방 세력들이 잡은 강력한 상승 타이밍은 이러한 기대감을 주기에 충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63,000원과 64,700원 구간은 5월 28일과 29일 합산 거래량에 상응하는 거래량을 동반하지 않거나 수차례 반복해서 해당 구간을 깨려는 시도를 하지 않는다면 쉽게 무너지기 어려운 콘크리트 지지력을 확보했다고 봐도 무방할 것입니다. 당연히 해당 구간을 손절가로 잡고 단기 대응하는 물량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추세 상승을 이어가더라도 상하방 모두 변동성이 조금 더 커질 수 있을 것입니다. CRL 이후 당혹감에 절치부심했을 상방 세력들은 굉장히 보편적인 차트 이론을 베이스로 파동과 추세를 만들며 매물 흡수 과정을 거친 후에 저항대 돌파를 완성했습니다. 지난 방송에서는 출량파가 그동안 대응했던 매매 타점이 한호가 차이도 없이 굉장히 정교했다는 것을 소개해드렸는데 그만큼 대응하기 어렵지 않은 무난한 차트가 연속적으로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짧은 시간에 원하는 위치에 주가를 안착시키겠다는 계획을 실행하면서도 동시에 너무 과도하게 악성 매물에 대응하기 위해 과도하게 변칙적인 차트 운용을 하다 보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출량파는 고점 매물대까지는 상방 세력들이 변칙적인 차트 운용을 하지 않을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으며 중간중간 악성 매물을 털어내는 수준의 대응만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다시 말해서 고점 매물대까지는 큰 곡절 없이 그리 멀지 않은 시간에 도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차트는 기본적으로 재료의 영향을 많이 받으며 63,000원대에 갑작스럽게 생성된 에너지를 보았듯이 파동에 따라 저항력이 수시로 변모하기 때문에 현재 차트 모습은 선제적으로 대응 구간을 확정하기보다는 당시의 재료와 차트의 변화를 분석하며 대처하는 것이 현명할 것입니다. 차트를 좀 더 디테일하게 살펴보면 6월 18일 이후 5거래일 연속 상승이 나와주었으며 이 기간 꾸준히 저점과 고점을 높여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틀 연속 하한가를 맞이한 5월 20일 이후의 추세를 봐도 굉장히 견조하고 정갈한 모양새로 중기 추세를 형성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주봉으로 보면 좀 더 명확한 추세 각도가 그려지고 있는데 굉장히 강력한 상승 추세라고 해석할 수 있는 모양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주봉으로는 하한가를 맞이했던 주간에 생성된 다소 무식해 보이는 장대양봉이 눈에 띄는데 거래량이 극히 미미하기 때문에 음봉의 길이에 비해서는 저항력이 다소 빈약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강력한 매물대나 저항 구간을 돌파할 때는 그에 상응하는 거래량이 나오거나 일정 기간 횡보를 하며 에너지를 응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결과적으로 두 차례 횡보를 거치며 힘을 비축했다가 강력한 돌파를 완성한 모양새입니다.
지난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일정 기간 횡보하며 에너지를 응축하게 되면 돌파한 이후 예후가 더 좋기 때문에 가장 이상적인 돌파 패턴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주가가 횡보를 하면 횡보한 길이에 비례해서 에너지가 응축된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차트 이론입니다. 이러한 차트는 중급 이상의 차트 분석 능력이 있다면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기 때문에 내일부터는 신규 수급까지 기대할 수 있는 패턴이 나와주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금일 일봉처럼 중요한 축을 형성하는 강력한 양봉이 나오게 되면 이후 5, 6거래일간의 행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거래량을 동반한 장대 양봉 이후에는 단타 물량이 많이 따라붙기 때문에 이에 대해 경계하는 흐름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그대로 상승 추세를 이어가는 것이며 단기 조정이 나온다고 해도 해당 양봉의 3분의 1 이상을 잠식당하지 않는다면 상승 의지가 꺾였다고 해석하지는 않습니다. 이처럼 단타 물량을 털어내기 위해 상방 세력들이 인위적으로 조정을 보였다가 재반등시키는 경우가 있는데 양봉의 절반 이상을 훼손하지 않는다면 통계적으로 재반등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역시나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대로 상승 추세를 이어가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의도적이거나 혹은 예상치 못한 악재로 인해 조정이 나온다고 해도 5, 6거래일 내에만 금일 양봉의 50% 이상만 사수해주면 차트상으로는 견조한 모습이기 때문에 이러한 양봉 이후에는 며칠간의 행보를 주시했다가 추가 대응한다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강력한 상승 시그널이 나왔음에도 조정 파동에 대한 대응 방안을 구체적으로 안내드리는 이유는 금일 정규장 마감 직후인 4시 40분경에 또다시 전환사채 발행 공시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330억 원으로 그다지 규모가 크지 않은 전환사채이기 때문에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주식회사가 기본적으로 신뢰를 기반으로 운용된다는 점에서 사측과 진회장의 잦은 말 바꾸기는 기업 평단을 저해시키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사채나 유증을 발행할 때는 투자자와의 상호 신뢰가 우선돼야 할 것입니다. 진 회장은 올해 1월에 증권사 IR을 활발하게 진행하였는데 향후 5년간은 추가 유증이 없을 것처럼 언급했음에도 불과 2달 만인 3월 4일에 유증과 크게 다를 게 없는 전환사채를 발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진 회장은 과거에도 유증을 안 하겠다고 했다가 코비드를 이유로 초대형 유상증자를 단행해서 논란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또한 5월 20일에는 HLB 공식 블로그를 통해서 코로나나 리먼 사태 등의 버금가는 외부 요인이 발생한다고 해도 당장 사업에 전혀 차질이 없는 규모의 유동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공지가 올라온 지 불과 한 달 만에 별다른 언급도 없이 금일 또다시 전환사채를 발행한 것입니다. 물론 일반적으로 유상증자보다는 전환사채가 주가에 주는 부정적인 영향은 덜할 것이며 운용자금이 꼭 필요하다면 언제든 유증이나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만 유동성 문제가 없다고 회사의 오너가 공언했음에도 동일 사유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것은 회사나 오너에 대한 신뢰와 평판에 부정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신중하지 못한 처신은 상당히 아쉽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전환사채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주가에 끼치는 영향력은 제한적일 것입니다. 3월 4일에도 동일한 사채를 발행한 경우가 있었는데 전환사채 공시 이후 주가는 다음 날만 잠시 주춤거렸을 뿐 이내 상승 모멘텀을 이어갔습니다. 참고로 3월 4일과 금일 전환사채를 비교하자면 3월 4일에는 발행 규모가 600억 원이었으며 당시 종가가 82,100원이었고 전환가액이 79,670원이었기 때문에 할인율은 2.96%였습니다. 이번에 발행한 전환사채는 330억 규모이며 금일 종가가 72,800원이고 전환가액이 65,953원이기 때문에 할인율은 9.4%입니다. 만기 이자율이 동일하기 때문에 주가에 주는 부담은 대동소이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주인 7월 2일에는 FDA와의 미팅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번에 발행한 전환사채 규모로는 상승 모멘텀을 지속적으로 저해시킬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하방 세력들은 찌라시까지 동원하며 있지도 않은 악재를 날조하며 주가를 밀어낸 전례가 있기 때문에 일시적인 흐름은 장담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다만 이러한 이유로 주가가 조정을 받는다면 매력적인 매수 기회가 될 것입니다. 금일 HLB 수급은 개인의 기록적인 매물을 외국인이 고스란히 받아준 모습입니다. CRL 이후는 물론이고 이제 모든 구간에서 개인은 순매도로 전환하였으며 외국인은 장기와 단기 수급 모두 순매수로 전환한 모습입니다. 개인들이 꾸준하게 매물을 내놓고 있는 것은 수급면에서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금일 코스닥은 0.06% 강보합으로 마감했지만 코스닥 제약바이오 섹터는 1.81% 상승으로 오랜만에 코스닥 섹터 등락률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자주 말씀드렸듯이 하반기부터는 금리 인하 기대감이 생기기 때문에 제약바이오주의 훈풍이 불어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수의 바닥권에서부터 우리 증시를 떠나는 개인 투자자들이 많다고 말씀드렸는데 앞서 보셨듯이 HLB도 예외는 아닙니다.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국내 경제 사정이 유난히 좋지 못한 것은 부담이지만 양대 시장 모두 외국인들이 압도적인 매수 우위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이 손해보고 떠날 가능성은 크지는 않을 것입니다. HLB 그룹주를 비교해보면 지난 영상에서 HLB가 먼저 움직여주고 나머지 그룹주들이 뒤를 따를 것으로 전망해드렸는데 역시나 HLB가 대장주다운 면모를 보여주며 그룹주를 리드하는 모습입니다. 6월 21일 기준 공매도 잔고는 281만 주로 소폭 상승했지만 여전히 추세적으로는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금일 공매도 현황은 이틀 후에 확인되는데 적지 않은 물량이 상승을 위한 땔감으로 활용됐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다음은 출량파 멤버십 안내 사항입니다. 출량파 멤버십이나 HLB 대응 내역에 관심이 없다면 여기까지만 시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출량파 멤버십 추천 종목은 여전히 지수를 압도하는 수익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출량파 멤버십에 참여하시면 출량파 최선 5주를 추천받으실 수 있으며 HLB 대응 전략을 매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지난주에 소개해드렸던 자료인데 출량파가 회원방에서 HLB를 단기 대응했던 내역입니다. 장기 보유 물량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으며 저점에서 추가로 매수한 물량만 부분적으로 대응했다는 것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최근 이틀간의 자료는 업데이트하지 못했지만 역시나 저점에서 매수한 물량을 고점에서 익절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5월 21일에는 46,000원에 매수하여 단기 최고점 부근인 67,000원에 익절하였으며 45.6%의 차익을 보았습니다. 이틀 연속 하한가를 맞이한 직후에 변곡점을 포착한 관계로 반발 매수세 또한 강력했기 때문에 적지 않은 수익을 챙길 수 있었습니다. 5월 23일에는 51,300원과 5만원에 두 차례로 나눠 진입을 완료하였으며 역시나 단기 최고점 부근인 67,000원에 익절하였습니다. 각각 30.3% 수익과 33.8% 수익을 보았으며 합산 수익률은 64.1%였습니다. 역시나 이틀 연속 하한가를 맞이한 직후라 적지 않은 수익을 챙길 수 있었습니다. 5월 27일에는 57,000원에 매수하여 역시나 5월 28일 최고점을 형성한 부근인 67,000원에 익절하였으며 32%의 차익을 보았습니다. 이날은 익절한 이후 최저점 부근인 62,000원에서 재매수를 하였는데 분봉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62,000원이 익절 이후 최저가 부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해당 물량은 또다시 단기 최고점을 형성한 67,000원에서 익절하였는데 한호가 차이도 없이 정확하게 최고점에서 익절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5월 30일에는 61,200원에 매수하여 역시나 5월 28일 최고점을 형성한 67,000원에 익절하였는데 역시나 최저점과 최고점에서 한호가의 차이도 없이 너무나 완벽하게 대응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6월 3일에는 당일 최저점인 57,000원에서 매수를 완료하였으며 역시나 강력한 저항 구간인 63,000원에서 익절을 완료하였습니다. 6월 4일에도 역시나 당일 최저점인 54,700원에서 한호가 차이도 없이 정교하게 매수를 완료하였으며 저항이 포착되어 횡보를 시작한 자리에서 익절을 완료하였습니다. 6월 4일에는 익절한 이후 최저점인 57,000원에서 재매수를 하였는데 분봉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57,000원이 익절 이후 최저가에서 한호가 차이도 없는 자리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후에는 5거래일간 주가가 횡보를 했기 때문에 진입되지 않았으며 6월 19일에는 또다시 당일 일봉의 최저가인 61,500원에서 한호가 차이도 없이 정교하게 추가 매수를 완료하였습니다. 역시나 매도 타점 또한 일봉의 최상단에서 정교하게 마무리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난 주말인 6월 21일에는 역시나 최저점인 62,500원에서 한호가 차이도 없이 추가 매수를 완료하였으며 매수하자마자 반등이 나와주었기 때문에 3.5% 수익을 보고 있는 중입니다. 출량파 채널은 3가지 플랫폼에서 멤버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출량파 멤버십은 코덱스 레버리지나 SK하이닉스 같은 출량파 최선 5주를 추천하며 장기 보유 종목으로 HLB 주요 그룹주를 장중에 대응해드리고 있습니다. 출량파 멤버십 가입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각각의 플랫폼의 장단점을 확인하신 후에 가입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가입 관련 자세한 안내사항은 고정 댓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방송을 마치겠습니다.